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선한시민의힘 수요 TV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거제도의 혁명으로서 곧 정치혁명이 되는 완전 개청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한시민의힘이 생태공동체 민주주의라는 철학으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남과 북의 통일의 길을 열고 그러한 철학의 이 자본주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해서 인류 지구 공동체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자는 게 제가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을 현 세상에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겁니다. 곧 완전 개청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드릴 결론인데, 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냐 하면요, 지금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자본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자본이 정치의 영역, 사회의 영역을 다 잠식해서 다 잡아먹은 거죠. 돈 앞에서 모두가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자본주의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이 소위 말해서 의원들,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 자본가들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 선거 때만 되면은 지금은 대놓고 하는 이런 금권 돈 주고 받는 부패는 줄었다 하지만은 오히려 그 교묘하게 그 제도화된 측면이 있죠. 선거 때 되면은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공공연히 돈을 얼마 내야 되고 협정 가격이 있다는 정도로 이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그 사람이 임기 내에 받을 연봉 총액만큼을 먼저 갖다 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 우리 사회가 모든 게 그래 돼 있죠. 중고등학교 교사, 교수 이런 자리를 가려고 해도 국공립 이런 데를 제외하면 전부 자기 연봉만큼 갖다 줘야 되는 게 이 부패한 한국의 현실이죠. 이처럼 돈이 모든 걸 집어삼켰는데 이 정치는 더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이 때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가 시민사회에서 시민 후보를 내야 된다. 기존의 기득권 이 경직되고 부패한 기존 기성정당이 내는 후보는 믿을 수 없고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만 나오기 때문에 이 민중을 대변하는 후보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바르게 할 후보 자체가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이 시민들이 직접 시민 후보를 내자, 그런 이야기들이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선거 때만 되면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자본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이 상태에서 그 시민 후보가 이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민 후보를 내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은 시민 후보를 내더라도 그 사람이 당선된다는 것은 0%죠. 1%라도 있으면 희망이 있죠.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이 사회는
자본가들과 힘이 있는 자들과 이 기득권 가진 상층들이 모든 작용을 미치고 언론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자기들 카르텔에서 다 해먹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 후보는 될 가능성은 0%이기 때문에 때만 되면은 그런 연례 행사식으로 시민 후보 운운하지만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 야수적인 약탈적인 이 자본주의 체제를 고치고 이 험악한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 악랄한 체제를 벗어나서 제가 주장하는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대표들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대명분이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이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이 직접 선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복잡하고 70억, 80억 되는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아무리 SNS, 인터넷 시대지만 모두가 참여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일부를 보강을 하더라도 결국은 대의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존립 요건은 뭐겠습니까? 그 대표성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골고루 대표해 주는 것. 그 대표성이 전제가 됐을 때 대의민주주의가 인정을 받고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로는 말씀드렸듯이 자본의 포획이 돼서 자본에 다 잡아먹혔기 때문에 자본가와 결탁한 이미 강자들만이 소위 말해서 상위 5%에서 모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90% 내지 95%의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 생명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그 대민주주의가 죽었는데 그러면 민주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얼마나 더 가야 되겠습니까? 이 상태를 근본 고치지 않으면은 이 자본주의 폭주하는 이 악마와 같은 자본주의를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제시한 게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의 기득권 이 강자들은 이런 본질적인 이 경제적인 계급으로 인한 대표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 문제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또 소위 시민사회란 데서도 하는 이야기가 겨우 하는 말이 정당별 득표한 거에 대비해서 의석수가 그게 불균형이고 정당이 받은 만큼 의석이 안 나눠진다는 둥 연령별로 말이야 20대 30대가 이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적다는 둥 성별로 말이야 여성이 적다는 둥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죠. 그건 핵심이 아니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뭡니까? 돈이 전부인 사회가 돼 있어 가지고 대부분 국민은 돈이 없는 사람인데 그게 대표가 되지 않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인 계층별로 골고루 대변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되는 문제를 삼고 있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맞지 않는다든가 연령대별 국회의원 분포가 우리는 젊은 층이 국회의원이 적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 이 20대 국회에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정당 득표는 33.5% 했는데 의석은 40.6%를 가졌다든가 민주당은 24.5% 득표를 했는데 의석은 41% 점유했다든가 그런 반면에 정의당은
정당의 득표는 7.2% 했는데 의석은 2%밖에 못 가졌다든가 이런 게 모든 문제의 핵심인 듯이 이걸 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 그런 정당 문제만 이야기한 거죠. 정당이 받은 표만큼 비례대표로 그걸 보완해 주자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죠. 그리고 또 연령별로 너무 20, 30대가 부족하니까 20, 30대를 배려하자든가 성별로 여성을 정당마다 뭐 여성을 30% 이상 공천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핵심의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 상류층, 자본가 계층, 기득권들이 그들만의 대표를 내서 그들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계층별 대표성이 파괴됐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잘 좋게 봐주더라도 상위 10% 이내에서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거의 대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위 90% 계층, 경제적으로 하위 90% 계층에서는 거의 선출이 되지 않아요. 다만 이 기득권들이 이 하층들의 분노나 봉기, 폭력, 혁명 이런 게 일으킬까 그게 겁이 나서 하위층에서 양념으로 끼워 넣기로 한둘 정도 끼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끼워 넣어진 그 사람들이 이미 끼워 넣어졌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기득권 가진 층 당의 실권자한테 아부를 하고 잘 보이기가 줄 선 놈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난한 계층에서 어떻게 내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의원이 된 다음에 과연 자기 계층 하층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럼 100%가 전부 가진 자를 위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다만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서 생색 내기용으로 그런 입이 발린 소리를 하고 조금씩 베푸는 듯이 하는 게 현실 정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희망이 없이 폭주하는 기차처럼 파멸을 달리게 된 거죠. 이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영리를 최고의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 가치지. 이 자본주의 시장에 무슨 도덕이라든가 정의라든가 분배라든가 형평이라든가 그 개념 가치 아예 단어가 이 시장에는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양극화나 부의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극심해지죠. 거기다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4차 산업사회 인공지능 로봇이 되게 되면은 그 불평등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이런 파괴적인 지구까지 망하게 하는 이런 이 반자연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천지에 반하는 이런 자본주의는 또 자본주의 불평등은 이 정치가 평등과 정의라는 가치로 제어하고 통제해야만 자본주의는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 그거는 이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 가능성,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인류 생명들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이 자본주의를 그냥 두면은 모두를 파멸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 지금 상태의 민주주의와 결합한 선거제도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본주의의 불평등은 가장 핵심적이고 문제가 되는 불평등은 돈에 의한 경제적인 불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경제적인 격차가 모든 걸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그 국민을 지금은 정보와 과학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종합적으로 서열을 매길 수 있죠.
그 통합 DB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선거 때 필요한 걸 계층을 10개로 나누든지 20개로 나누든지 5천만 명을 그렇게 계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제가 이 그림을 정확히 못 그리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계층 계급 구조를 보면은 상층은 아주 좁고 피라미드 밑바닥이 90% 이상 밑바닥이 다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런 계층을 10개 정도 나누면은 이 국민들 대부분이 밑바닥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80% 정도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가 이제 그 위에 한 10% 있고 또 뭐 몇 프로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노동 소득으로만 보면은 자산까지 더하면은 그 불평등이 더 심한데, 노동 소득으로는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연봉 뭐 2천만 원 선 정도 있는 사람이 한 40% 가까이 돼요. 연봉 30% 정도 있는 사람이 거의 한 50% 되고, 연봉 4천만 원 되면 한 70% 가까이 거의 해당돼요. 그런데 그 자산까지 되면은 훨씬 이 계층 불평등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 계층별로 정원을 정해놓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을 10계층 밑바닥을 치면은 그 10계층에서 그러면은 한 80%가 그 10계층이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밑바닥에서 240명이 나오겠죠. 80%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밑바닥이 240명, 그 다음에 뭐 한 50명, 2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 계층은 뭐 한 명도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국회가 구성되고 그렇게 지방의회가 구성된다면은 뭐 답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히 그런 자기 계층을 대변하는,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불평등으로 대부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모든 게 무슨 뭐 투쟁하고 뭐 머리띠 둘러매고 싸우고 최루탄 맞아가면서 길거리 나와서 투쟁 안 해도 됩니다. 민주화 뭐 외치고 뭐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안 해도 저절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이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인적 구성이 되면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 하층 일반 서민들은 하루하루 입에 붙이라기 힘들어가지고 허덕이다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고 자녀들 교육도 못 시키고, 그래서 계층 격차는 헤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놀게 해도 그 하루하루 살기 힘든 빠듯한 그 소득으로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나라 부동산 땅을 5%가 98%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소득도 없지, 갖고 있는 부동산도 없지, 땅도 없지, 그런 사람한테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옛날에 노예제 사회보다 더 기막힌 전혀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고대 중세 옛날 그 계급 사회 생각이 안 납니까? 지금 이 21세기 화려한 이 자본주의 휘황찬란한 빌딩이 수십 층, 100층 이 빌딩 올라가고 번쩍이는 그런 조명, 건물, 그런 것들이 과연 누구 소유입니까? 그런 상위 1%가 다 갖고 있죠. 그러면 그 밑에 깔려있는 90% 이상의 일반 노동자, 일반 서민들의 희생에, 일반 서민들의 수탈, 착취, 그 사람들 피땀 위에 그러한 풍요로움, 가진 자들의 풍요가 보장되고, 그 사람들은 돈을 어디 쓸지 모르고 그냥 사놓고 상속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가. 그런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고대 이 옛날 이집트 문명부터 그 피라미드, 거대한 웅장한 피라미드 건물, 그리고 로마 시대의 파르테논 신전부터 해서 각종 대형 구조물들, 이 중세 거대한 석축
이 종교 시대의 유산인 거대한 성당들, 중국이 동양에도 마찬가지고 진시황의 만리장성부터 해서 진시황의 무덤부터 해서 이 옛날 청동기부터는 그 부족 장들의 그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거대한 마야몽이 이제텍 잉카 뭐 이런 거대한 석조 건물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뭐 이런 모든 거대한 이런 유적들이 거기에는 대다수 그 당시에도 서민들이 이 희생, 피와 땀과 죽음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시대는 의식이 깨지 않고 지식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냥 그걸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계급사회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낸 거고 거기서 깨어난 사람이 저항을 했지만 근데 지금 20세기, 21세기는 뭡니까? 이 지식의 시대, 문명의 시대, 이 보편화된 이 지식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건 불평등하고 바람직하지 않고 그건 잘못됐다는 걸 모두가 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대 중세의 그런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상층끼리 결정권을 가진 자리를 다 헤쳐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엘리트 순환론이라고 그러죠. 그 상층에 지금 자본주의 엘리트는 돈 가진 놈들이 자본주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들과 결탁한 식자층들이 이 공직을 고위층을 결국은 돈 가진 자들과 결탁한 자들이 다 점하죠. 그래서 그 사회 정치의 결정권을 결국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1% 크게 잡고 5%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옛날 고대 노예제 같은 그런 불평등한 계급이 개선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지금은 옛날보다 더 불평등 상위층이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제가 늘 주장하듯이 전 세계 26명이 전 세계 35억 명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로 의회를 구성하면은 하층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시간이 있어도 표현할 도구도 없죠. 그런 트라도 계층형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거제도를 바꾸면은 뽑힌 의원들이 그 계층을 그대로 대변해서 대표가 뽑히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대부분이 하층 출신이기 때문에 하층 출신 가운데서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대표에 뽑힐 거니까 저절로 하층 민중 그 사회 계급을 그대로 대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 민중을 대변하는 법, 제도, 그러한 문화, 관행, 관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절로 노조도 불필요해지고 뭐 길거리 시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내 편 갈라져 가지고 지금 극단적인 그 편가르기 해가지고 양전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체제의 근본 핵심적인 문제인 계급의 이 대표성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정치에 제대로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거기다가 앞으로 향후 4차 산업사회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 생산 체제를 거의 대체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의 노동력은 극히 제한되겠죠. 그런 사회에서는 더욱 기술과 자본의 힘이 더 막강해져서 이 현재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경우에 이 정치와 그 시대의 가치 문화가 이 자본주의 시장을 통제하고 제어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공멸로 가는 거죠. 인간도 망하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도 망하게 되는, 왜냐하면 지구의 환경을 다 파괴할 거니까. 이익만 되면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재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 사회도 지속 가능하고 인간의 삶도, 인류의 공동체도, 지구의 자연도, 이 지구 자연 생태계 이 자체가 지속 가능하게, 서스테이너빌리티라 그러죠. 더 이상 이대로 두면 단절되죠. 계속 진행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막기 위해서도 이 자본주의 야수성, 자본주의 악마적인 이 근성, 이 탐욕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도 이 선거제도가 이렇게 양극화된 계층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곧 선거혁명이요, 선거혁명이 곧 정치혁명이면서 이 사회혁명, 이 세계의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곧 이 칼 막스가 이 산업혁명 초기의 그 비참한 비인간적인 이 자본주의 현실을 목도하고 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을 생각하는 이 이상사회를 공산주의라는 이론화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게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자본주의와 경쟁하는 이 마구잡이로 욕망을 자극하는 자본주의와 경쟁행 때문에 자본주의가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를 결국은 정치 시스템 쪽으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 시스템이 제어하기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로 뽑혀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막스가 꿈꿨던 공산주의가 유혈 폭동과 혁명이 아닌 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러한 혁명을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시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 이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21세기 후천 세계의 이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은 정치 제도를 선거 제도를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만이 자본주의를 통제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수가 없어요. 대의 명분이나 논리나 합리성이나 타당성이나 누구도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대의민주주의 핵심이 생명이 대표성인데, 제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경제적 계층에 의한 대표성이 100%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억지로 반대하는 논리를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렇게 경제 계급별로 국회의원을 뽑는다 해도 삼성이나 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자원으로 집어삼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답했죠. 그렇게 뇌물로 이 돈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그 중에 일부가 그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이 부패 현상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OECD 가운데 최고로 부패한 국가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아주 악명 높은 이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가진 자와 인맥, 혼맥, 항맥, 지연 온갖
온갖 걸로 얽혀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는 이 나라지 않습니까? 이 속으로 구조적인 부패는 세계 최고일 겁니다. 이미 지금도 돈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계층형 비례대표제로 계층을 100% 반영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적어도 국회 전체 분위기가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동료 이웃이 자기들 계층의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가. 그 사람들 위해서 일한다는 사명감을 적어도 가질 거 아닙니까? 국회의 분위기가 더 나은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사명감이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예요. 지금같이 돈이면 다 되는 이런 악랄한 막가파 천민 사회 시스템과 그렇게 계층형 비례대표제로 없는 계층에서 사명감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다 됐을 때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겠죠. 그 속에서 뇌물이 넘어가면 얼마나 넘어가겠습니까? 지금의 썩 빠진 자본주의에서 돈 처먹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비율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반박하는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돈 가지고 이미 기득권 이 배불리 헤쳐먹기 바쁘고 대대손손 이대로 좋은 사람들이 논리 그리고 거기에 빠진 머리가 빈 그 노예근성 가진 자들이 이 사이비 식자층 이런 자들이 그냥 지식인 척 하면서 생색내고 어거지 반대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그럼 뭐겠습니까? 이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거제도다. 자본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런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 제도로 선거법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일단 이런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의 개념이 뭐고 왜 필요하며 왜 그게 정당하고 시급한 건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한테. 근데 그 알리는 게 결국은 이 제도권 언론 공중파 이걸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다 가진 자들 손에, 가진 자들이 광고비 내면은 광고비 내놓은 놈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소위 말해 혁명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걸 이 공중파가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겠습니까? 패널로도 초청도 안 하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제가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현실적인 유일한 수단이다. 거기에 적극 동의해서 이 SNS, 페이스북, 카톡, 각종 블로그 이런 쪽으로 밴드 이런 데서 많이 퍼날랐어. 또 유튜브 지금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기층 사회, 시민사회, 식자층 이런 데서 여기에 대한 바람이 이는 겁니다. 물결 일듯이. 그래서 바로 이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제도권, 언론, 공중파에서도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조선에서 이 자본주의를 치유하는 이런 선거제도가 먼저 돼서 이 악랄한 자본주의가 돼 있는 북유럽, 유럽을 제외한 이 자본주의 국가 미국부터 그렇게 선거제도를 바꿔서 돈으로 돈잔치, 돈 처발라서 다 하는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 아들, 딸이 그나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 지구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가 펼쳐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완전 계층형 비례대표 선거 혁명 여러분과 같이 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그럽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합니다. 착함을 바탕으로 착할 선. 먼저 시민을 생각하는 먼저 선. 새로운 정치 물결을 일으키는 신선한 정치, 신선할 선. 가려 뽑는 선거, 가려 뽑을 선.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선.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베풀 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한 시민이 힘을 가지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선한 시민의 나라. 선한 시민의 힘에 힘을 주십시오. 선한 시민의 힘이 만들겠습니다.